그러면 이번에는 포즈랑 디렉팅에 관한 알고리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하는 방법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알겠죠? 그래서 일단 포즈를 하기 전에 내가 보정본을 몇 장을 제공하냐 이거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정본이 몇 장인가 이거는 몇 가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보정본이 30장이다 그러면은 30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포즈가 최소한 30개는 돼야 된다. 그래야 장면을 다양하게 30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소한 뭐 보정본이 30장이면은 포즈는 30개를 외워야 돼요. 첫 번째가 암기야, 암기. 포즈는 암기 과목입니다. 무조건 암기 과목이야. 저는 무조건 암기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응용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암기가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포즈가 여러 가지 포즈가 있죠. 그리고 포즈는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플 사진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할게요. 커플 같은 경우에는 커플이 남녀가 키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남자가 더 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큰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경우에 관해서 다 어느 정도 포즈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각각의 상황의 경우에 대해서만 포즈를 외우고 있어도 시키기가 훨씬 쉽단 말이에요. 이 포즈를 그럼 어디서 보고 외우냐? 암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그 포즈 보고서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되고 다른 사람 사진을 봐도 되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잡지 이런 데 보면은 적어도 잡지에 올라간 포즈인데 저보단 잘 하겠죠? 디렉팅은 잘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는 암기가 우선이 무조건 암기예요. 일단 암기. 일단 외우고 나서 그럼 그 포즈를 외웠으니까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즈를 시키는 게 디렉팅이거든요. 이 디렉팅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포즈를 외워서 암기를 했고 포즈를 장소마다 시켜봤어요. 일단 내가 포즈를 뭐 한 5개 외웠어요. 5개 외웠는데 오늘 장소를 3군데 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일단 아는 게 5개니까 일단 아는 거 다 시켜봐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장소에서 5개 다 시키고, 두 번째 장소에 5개 다 시키고, 세 번째 장소에 5개 다 시켜요. 일단은 다 시켜.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시킨 다음에 그게 어울리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일단 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골라주거나 사진을 고른 사진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보고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포즈가 이 5가지 포즈 중에 첫 번째 장소에서는 두 번째 포즈를 고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 두 번째 포즈는 첫 번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버려요. 마지막 장소에 갔는데 첫 번째 포즈는 사람들이 또 고르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번만 해서 버리면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거기서 선택받지 않는 포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물론 이게 지금 상황도 다 다르겠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신체적인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적인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고 계절적인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조건을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 포즈만 봤을 때 그 나머지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이 골라준 사진, 비슷한 상황의 사진을 똑같이 올려보는 거죠. 한 번은 뭐 인스타그램에 한 번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비슷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를 시킨 사진 또 올려봐요. 그게 또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이 포즈는 좀 먹힌다 싶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올려봐. 또 올려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포즈가 여기에 어울리는 거구나 라고 되는 게 딱 몇 가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딱 그 장소에서 이 포즈를 시켜야 가장 최적화된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분석하는 과정이 꽤 걸려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대부분 이거 분석을 하지도 않아요. 일단은 암기하고 장소별로 시키는데 온 힘을 다 쏟는단 말이에요.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한데 거기까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찍고 나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쉽죠.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고객님이 골라준 사진으로 분석을 하면 돼요. 정말 쉬워요. 고객님들이 골라준 거 쭈르륵 전부 다 모아놓고 나서 거기서 장소별로만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포즈별로 분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수요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적은 거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딱 한 시즌 지나면 그냥 그거 다 버려버리면, 그렇게 딱 한 시즌 정도 찍어놓고 셀렉트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
그러고 나서 새로운 포즈를 또 다시 외워. 다시 돌아가서 장소별로 시키고 다시 최적화된 거를 찾고 분석하고 버리고 반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한 1년, 2년 반복되다 보면은 뭐 계절을 안 타는 장소도 있겠죠? 그런 장소도 있을 거고, 계절을 타는 장소면은 적어도 한 1, 2년은 봐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을 해서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쌓였을 때 진짜 샘플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안 한 곳은 그래서 그 대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 업체의 딱 메인이다. 아, 이게 진짜 이 업체의 컷이구나. 이 사진만 딱 보면, 아, 이 업체지라는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고객들로 하여금. 이게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에 낙관을 봤잖아요. 낙관을 박는데, 낙관을 굳이 박을 필요가 없어요. 사진 자체가 낙관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데, 사진은 사실 뭐 거기에 로고 박아봤자 크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정말 거장이 사인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진만 봐도 사람이 달라도 이 업체에서 찍었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 일단 포즈는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나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쌓이고 대표 사진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있는 이 지켜보는 거, 디렉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디렉팅은 이 포즈를 쉽게 설명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되는 건데, 내가 포즈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렵게 설명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럼 다 잠을 자겠죠. 제가 이 영상이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안 보고 이제 다 바꾸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포즈를 쉽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고객은 대부분 일반인이니까. 내가 프로 모델을 찍는 건 상관이 없어요. 프로 모델 이런 사람 찍을 때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어차피 알아서 잘해. 내가 대충 말만 해도, 그냥 저기 보라고만 해도 알아서 포즈 잘 잡고, 뭐 손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흉내만 내도 모델 자체가 그 포즈를 잡는 게 직업인 사람은 훨씬 잘하죠. 하지만 우리는 포즈를 잡는 게 직업이 아니라 포즈를 설명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줘야 좋은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는 거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도 잘 가르치는 사람 선호하죠. 특히나 학원은 잘 가르쳐야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진도 포즈를 쉽게 잘 하고 잘 가르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포즈 하나 잡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 걸리는데 나는 한 2, 3분이면 잡아.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이 포즈 하나 할 때 5개나 할 수 있어요.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돼, 스스로. 근데 이 쉽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알려줘라 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처음 이제 사진 찍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야. 처음 사진 찍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다른 포즈를 많이 봐야 돼요. 보고 스크랩을 하거나 외워야 돼요. 일단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외워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못 하겠잖아요. 내가 당장 초보고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면은 여기 1단계 사진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그냥 사진을 보여줘. 이 포즈 할 건데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찍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는, 아니면 사진 보면서 직접 다 잡아줘요. 사진을 보면서 잡아주고, 보면서 사진이랑 비교를 하는 거지. 내가 보면서, 아 그러면은 뭐 여긴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잡아줘요. 그게 1단계예요. 가장 초보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은 몸이 익숙해지고 내가 보던 그 이미지가 외울 거 아니에요. 직접 내가 사진을 안 보면서 다 잡아줘요. 직접 잡아줘. 내가 당장 말로는 설명을 못 하니까. 말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못 따라와. 그래서 내가 가서 직접 그냥 몸을 만지면서 다 잡아줘. 팔은 여기, 손은 여기요, 뭐는 여기, 어든 여기 이렇게 쭉쭉쭉 잡아주고, 뭐 서로 마주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그 다음에 촬영을 해야 돼. 그게 2단계. 근데 이제 2단계까지만 해도 솔직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단계만 해도 고객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아. 하지만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2단계처럼 그래도 내가 가서 다 잡아줘 버리면은
어느 정도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것보다 이제 이렇게 직접 잡다 보면은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나 스스로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 말로만 말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스스로 움직이게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알아서 움직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로 포즈를 잡아주는 거예요. 포즈는 내 머릿속에 상상은 되어 있고 이거를 말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을 할 때 쉽게 설명하느냐 아니면 못 설명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쉽게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면 알아서 이제 포즈를 잡겠죠. 이게 3단계. 마지막으로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알아서 포즈를 잡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각인을 시키는 거는 원리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촬영을 처음 시작했는데 바로 4단계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 포즈가 어떻게 잡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2단계나 3단계로 이렇게 처음에 잡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 잡아주다 보면은 잡아주면서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시문이 더 예쁘게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시문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면은 사람 몸통이 정면에서 볼 때는 좌우 어깨가 넓어 보이지만 옆으로 돌아가면은 이 몸통이 앞뒤면은 더 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렇게 돌았을 때 더 날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옆으로 돌아야 더 날씬하게 여성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이 날씬하게 나와야 되는데 신랑님은 상대적으로 커 보여야 되니까 양쪽 어깨가 다 보이게 나와야 신랑님이 더 듬직하게 나오고 남성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아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찍는 방향을 보고 이렇게 몸통 방향을 조정을 해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장소나 다른 포즈를 할 때 또 비슷한 포즈 조금 응용을 하겠죠. 조금 바꾸긴 바꾸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 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틀을 잡을 때 일단 서로 뭐 안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알아서 앉는 거예요. 알아서. 아, 저 사람이 저기서 찍고 있구나. 그러면은 신부는 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틀이 한 방에 다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줘야 돼요. 걸을 때 제가 그 걷는 거 포즈 가지고 관련해서 엄청 말 많이 해주잖아요. 쉽게 찍으라고. 걷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리가 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리가 교차됐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교차됐을 때가 가장 걷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정면으로 찍으면은 다리가 교차되질 않으니까 이게 정면으로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걸어요. 이렇게 둘이 걷는데 한 명은 발이 띄어졌는데 한 명은 멈춰있어. 이러면은 포즈가 진짜 웃겨요. 그래서 같이 걸어야 걷는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신랑 신부님 걸을 때 발을 맞춰서 걸으셔야 된다. 그래야 진짜 걷는 것처럼 사진이 잘 나온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만 해주잖아요. 안 믿어. 그래서 걸을 때 발 맞춰서 걸으세요 라고 해서 발 맞춰서 일단은 처음에는 한두 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발 맞춰서 걸어. 근데 발 맞춰서 제대로 안 걸으면은 또 말을 해줘야 돼요. 발 맞춰서 걸어주셔야 된다. 발 맞춰서 걸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발에 맞춰서 걷는데, 발 맞춰서 걷는 것 중에 걷는 거랑 틀린 거랑 있어요. 한 명 멈추고 한 명 걷고 있어. 이런 사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면은 바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 이래야 발이 교차될 때 걷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사진만 보면은 한 명은 걷고 있고 한 명은 멈춰있기 때문에 엄청 어색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꼭 같이 발에 맞춰서 걸어라. 아니면 적어도 발을 안 맞춰도 되니까 한 명은 멈추고 한 명은 발 띄고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안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예뻐 보이게 발에 맞춰서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말하면은 다음부터 걸어오세요 하잖아요. 알아서 발 맞춰. 알아서. 내가 말하지도 않아도 돼. 제가 이렇게 이 포즈에 대한 원리를 고객님한테 알려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예를 들어 뭐 3시간 정도 촬영한다고 하면은 그 3시간 중에 한 30분 만에 다 끝나요. 이게 30분 정도 안에 가장 메인으로 해야 되는 그런 포즈 관련해서 신랑 신부의 손이나 발 위치, 뭐 기댔을 때 아니면은 걸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가장 좀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30분 정도는 끝나니까, 그럼 앞으로 2시간 30분 동안은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쉽고 내가 이 모든 포즈에 대한 원리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가장 기초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딱딱딱 알려주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 주머니에 손을 넣으세요. 이번에는 어디 잡아보세요. 이번엔 여기 한두 가지만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잡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잡아놓고 나서 여기서 조금 한두 개 딱딱 바꾸고 바로 찍고 끝. 근데 그래서 저는 촬영을 할 때 진짜 빨리 찍거든요. 빨리 찍고 엄청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엄청 다양하게 찍고. 그래서 1시간 딱 찍으면은 600, 700장 찍는데, 아니 1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이 찍었어요 라고 말이 나와야 돼. 일단 저의 경우에서는 1시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양한 포즈를 가르칠 수 있고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웬만한 원리나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뒤에 촬영은 점점 쉬워지는 거죠. 그럼 포즈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표정이나 그런 다른 디테일한 거,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렉팅도 4가지 단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고 진행도 훨씬 빨라져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디렉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잘 가르치는 거. 한마디로 포즈를 쉽게 설명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포즈를 쉽게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 가지 포즈에 대해서 사진을 놓고 연습하는 방법 정말 쉬워요.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진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봐요. 보고 나서 이 포즈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나서 차라리 말을 다 타이핑을 해요. 다 타이핑을 해봐.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포즈마다. 그러고 나서 모르겠으면 이제 그 가져가서 한번 말로만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굳이 뭐 당장 사진 찍을 때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앞에 뭐 친구나 뭐 가족에 있어. 정말 안 되면 그냥 엄마 아빠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시켜볼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프로필 사진이 전문이야 그러면은 내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 형제 자매 중에 내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내 말만 듣고 포즈를 한번 취해봐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해보고 지인들한테, 아니면 뭐 동호회 출사 나가서 그런 데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고. 연습하기 정말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즈를 쉽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직접 가서 다 잡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요. 몸이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포즈를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알아내는 게 디렉팅의 핵심입니다. 포즈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저는 이 작가님 추천드리거든요. 이 이경호 작가님이 정말 좋아. 정말 고급지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보다 한 100배 이상은 잘하시는 것 같아. 최소한. 정말 이 드레스에 대해 의상마다 포즈도 다 다르고 체형마다 또 포즈가 다 다르고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 포즈 인스타그램 보면서, 아니면 이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거나 꼭 받아보면서 잘하는 사람 보고서는 연구하세요. 연구. 여기서 왜 이렇게 포즈 했을까, 이것저것 다. 포즈 진짜 다양해. 진짜 너무 잘해. 이분 막 싱글도 그렇고 커플도 그렇고 복장마다 다 달라요. 막 한복, 드레스 뭐 이것저것 다 가릴 것도 없어요. 경력 자체가 저보다 훨씬 높은 것인 것 같고, 워낙 포즈나 이런 거 디렉팅에 관해서 퀄리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 포즈 하는 것만 보고 진짜 이렇게만 할 줄만 알면은 매출 무조건 오릅니다. 인물이나 커플 사진을 할 거라면은 이분 사진 보고서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즈랑 디렉팅에 가는 건 여기까지.